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훈훈한 뉴스 쏟아지고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많이 샀으니까 올랐을 건데요. 버핏은 안 산 것 같아요. 찰리 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산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샀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역시 일론을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92% 상승하면서 12,000선을 다시 넘어섰어요. S&P 500도 4,100선 위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 1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전월보다 3% 늘어난 6,970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로서 소매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매 판매가 이렇게 활발하다는 건 경기가 아직 괜찮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고용이 강했는데요. 고용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씀씀이 여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겠죠. 자,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면서도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는 다소 하락했고 금리는 다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맵을 보면은 테슬라가 오늘도 1.85%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간 챗 GPT를 채용하면서 상승을 보여줬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고 엔비디아도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최근에 가장 강력한 주도주였는데요.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테슬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좀 더 앞서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헬스케어는 하락했고 유가도 하락했으니까 에너지 주식도 좀 하락하는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죠. 6.4%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자, 7개월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이러자 바이든이 한마디 거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을 당연히 하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7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라고 뭔가 자화자찬하는 듯한 또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자신이 펼치는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딱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CPI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올랐습니다. 그 확률이 오른 게 기존에는 5%대 초반이었는데 5%대 중반까지 지금 올랐죠. 하지만 오늘 확률을 한번 보니까요. 어제보다는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자,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있어서 올해 앞으로 한 3차례의 금리 인상이 더 예상이 되는데 6월 달에 5%대 중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50%였는데 오늘은 한 46.6%로 좀 낮아졌어요. 약간은 줄어든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 예상보다 높았던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좀 멋진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2.38% 상승한 214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망치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만한 그런 봉이 출현했다.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시장과 다르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아무래도 워렌 버핏과 같이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이 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과 그런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애플도 그런 측면에서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요. BYD에도 투자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둔 그런 회사,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찰리 먼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 스승이자 오래된 투자 파트너죠. 찰리 먼거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BYD is so much ahead of Tesla. It's almost ridiculous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말 놀라운 일이다. BYD는 테슬라에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신에너지 판매량 때문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지금 테슬라보다 BYD가 더 앞서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BYD의 판매량에는 P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뭐 100% 사실이라고 볼 수 없겠고요. 자, 이런 말을 했으면 그러니까 BYD가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면 BYD 주식을 팔면 안 되겠죠. 자, 찰리 멍거가 BYD is so far ahead of 테슬라라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바로 이 두 분께서 최고 경영자로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가 BYD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좀 경우에 안 맞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실제 뉴스로도 나왔는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BYD 주식 2억 2,500만 주를 2008년에 매입해서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9,500만 주나 팔았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찰리 멍거의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BYD가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는 테슬라 주식을 산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럼 누가 샀을까요? 아무래도 대규모의 기관 매수가 있었기에 최근 100% 가까운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네티시스라는 회사인데 원래는 1등이 뱅가드, 2등이 블랙락이었어요. 둘 다. 자, ETF를 운영하는 펀드 회사들로 유명한데요. 갑자기 네티시스가 2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최근에 블랙락 역시 작년 4분기에 저가 매수를 상당히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티시스란 회사는 원래 이러한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난 4분기에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네티시스가 1억 8,900만 주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테슬라 전체 물량의 6%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네티시스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파일링 하겠다. 다시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게 사실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프랑스 계열 투자은행인 것으로 판단이 되려요, 네티시스. 아무튼 거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로의 상태에서 이렇게 대거 6%라는 엄청난 물량을 매수로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정말 매시브한 인크리스, 엄청난 물량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이 있으면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작년 4분기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살리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을 때 아마 이 회사가 대규모로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자, 쌀 때 답을 하는 겁니다. 쌀 때. 자, 차량 가격을 1월 달에 대대적으로 테슬라가 인하했는데 차량 가격 인하가 있으면서 수요 이슈가 또 불거졌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움츠러들면서 테슬라 주식을 아마 저가에 많이 팔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 기관들은 역시 다르다는 거죠. 자, 밸류에이션에 입각해서 쌀 때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의 대거 매수세가 있으면서 테슬라 주식은 나스닥이 최근 15% 상승할 때 69%라는 어마무시한 또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에 따라서 테슬라 EPS 성장률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펀더멘털은 계속 증가를 해요. EPS는 증가하는데 그 EPS 성장률이 다소 감소를 했지만 워낙 이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빨간색 선과 테슬라의 주가의 괴리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괴리가 심해졌을 때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4불로 마감을 했지만 아직도 싸한 테슬라 주가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주가를 EPS로 나누면 바로 PER 지수가 나오는데 아직도 37배입니다. 포워드 PER이 37배예요. 자, 내년 그러니까 2024년 포워드 EPS는 5.75불 정도가 지금 기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5를 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214불의 현재 주가를 나눠보면 현재 포워드 PER이 나오는데 이게 37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36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가를 한 207불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고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의 그래프가 테슬라의 1년 포워드
PER을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낮다. 지금 싸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거의 2020년 코로나 상황에 준하는 아직도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가 한때는 180배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고 20에서 180 사이라고 하면 중간이 못해도 한 100에서 한 60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배만 잡더라도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올라가더라도요. 테슬라 주가가 345불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60배 곱하기 EPS 5.75불 하면 345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상승을 해서 아마 매수가 꺼려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훈훈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델 Y 롱레인지입니다. 롱레인지가 최근 가격이 다시 한번 인상이 되면서요. 딱 EV 크레딧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54,990불까지 지금 나왔어요. 자,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인상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EV 크레딧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미국에서 배송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4월에서 6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분기 물량은 솔드아웃, 매진이 됐다는 거죠. 자, 1분기 생산 물량이 다 찼고 2분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훈훈한 뉴스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에는 4680 배터리 공장도 따로 있어요. 자, 이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배터리 관련된 부품이 이제 속속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죠. 자, 그 다음에 기가 텍사스에서는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리크루먼트,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늘리고 있어요. 16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아마 여름부터 시험 생산이 들어가서 올해 연말에는 대량 생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테슬라를 그동안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무시해왔습니다. GM과 포드를 치켜 세워줬는데요. 자, 이제 슬슬 분위기를 보니까 테슬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친환경차로 다 바꾸려고 보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EV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지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이 슈퍼차저를 타사 EV에도 이제 개방할 예정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EV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나겠죠. 자, 테슬라에게도 좋은 뉴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슈퍼차저의 증설을 2배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충전소 사업으로도 돈을 긁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약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엑슨모빌과 같은 에너지 회사가 미국 시가총액 1위였어요. 애플이 1위에 등극하기 전에는 에너지 회사, 정유 회사가 1위였는데요. 에너지를 차지한 자, 세계 1위 시가총액에 다시 한번 등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발점을 지금 알리고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주 좋은 뉴스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의 회사가 모든 가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엄청난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정말 더욱더 이 에너지 쪽에서 더욱더 큰, 그리고 이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 더욱더 큰 매출액과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 마스터 플랜 3가 공개되는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2월 달에는 주가가 상승 분위기예요. 더욱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근데 3월 1일 이후로는요, 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AI 데이를 생각해 보더라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마스터 플랜 3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테슬라입니다. 자, 마스터 플랜 1, 2에 따라서 이러한 성과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모델들이 속속 발표가 돼서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왔고요.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에도 진심입니다. 메가팩2도 출시했고 솔라시티를 인수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FSD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죠. 이번 마스터 플랜 3에는 대대적인 규모의 확장을 발표를 할 거예요. 최근에 기가 네바다 확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대규모 확장이 또 예고가 되고 있고 AI 기술도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또 발표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둘 다 주도적인 사업이자 미국 정부에서도 정말로 공들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테슬라의 무려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스터 플랜 1이 발표되고 10년 후에 테슬라 시총이 34빌리언에 달하면서 뭐 유니콘 기업이 1빌리언이라고 치면 34배에 해당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16년에 마스터 플랜 2가 발표가 되면서 7년 후에 무려 시총이 623빌리언까지 뛰었어요. 자, 34빌리언에서 623빌리언이면 뭐 거의 20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2023년에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되면 또 한 번 한 7년 후에 10배의 시가총액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일론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이요, 일론은 정말 신념이 있는 사람이고 그 신념을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론은 상당히 인류애가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성장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마스터 플랜도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일론 머스크는 2조가 훌쩍 넘는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고요. 이 BBC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공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2조가 넘는 기부는요, 작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하면서 주식을 대대적으로 팔았던 기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도 했다라고 하니까 테슬라 주주로서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요. 2021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또 5.74빌리언에 달하는 주식을 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2빌리언, 그러니까 2조가 아니라 5.74빌리언이니까 2년 전에는 오히려 더욱더 많은 규모의 자선단체 기부가 있었다, 주식 기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일론 머스크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임명을 할 것이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아마 올해 연말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트위터에 있어서 더욱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위터의 재무 구조라든지 뭐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향후 로드맵과 비전을 만든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훈훈한 모습을 보면 올해 연말에는 트위터의 새로운 CEO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트위터와 관련된 오버행 이슈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